김이지라고 하고 지금 가톨릭대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어요. 언제 미국 갔다 왔어요? 저는 2009년 8월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가장 좋았던 건 한국에서만큼의 공부 부담 없이 미국에서 그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이랑 어울리며 놀면서 그냥 영어를 자연스럽게 체득했던 거,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미네소타의 뉴프래그라는 작은 마을에 있는 세인트 웬세슬라스라는 가톨릭 학교로 갔었어요. 학생 수 한 반에 20명이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한 학년 전체 합쳐서 4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전 학교에 한국에 몇 명 있었죠? 한 학년에 거의 2명. 그리고 그러면 10명? 남짓?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되게 달랐던 게, 우리나라는 월화수목금 시간표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 시간표가 매일매일 똑같았어요. 뭐 1교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종교, 릴리전 클래스였고, 그래서 그렇게 1교시부터 몇 교시까지 항상 과목은 정해져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저는. 그래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수업을 듣고 이제 중간에 리세스 타임이라고 자유시간을 줘요. 근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밖으로 나가게 했었어요. 한 30분에서 1시간은 실내에 있는 걸 못하게 하고, 중요한 과제나 프로젝트가 있지 않는 한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게 했었어요. 그래서 체육활동을 하든지 뭐 그냥 둘러앉아서 게임을 하든지 무조건 밖에서 놀게 했고,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수업하고 집에 왔던 것 같아요. 몇 시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방과 후에는 뭐였어요? 방과 후에는 놀았던 기억밖에 없는데. 방과 후에 그냥 집에 가서 거기 가족들이랑 놀거나 뒷마당에 있는 트램폴린이나 그냥 뭐 그 캐치볼도 많이 했었고. 방과 후에 무슨 요일 일주일에 한 2번? 3일 정도는 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방과 후 수업으로. 그랬고, 놀았던 기억밖에. 놀기밖에 안 했는데. 주말에는 좀 어땠어요? 주말에는 토요일에 성당 미사를 갔었고, 그리고 가족 모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 그 친척들, 그 대가족이 모이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결혼식도 저는 한 2-3번 갔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리고 그냥 여행도 갔었고, 그 북쪽에 있는 도시로 여행도 갔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놀러 다니고 자유롭게 시간 보내고, 거의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거기는 다 주택이니까 이 커드색이라고 부르는 요 안에 이웃들이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그 이웃들이랑 캠프파이어도 했었고, 제가 처음 간 그날 캠프파이어를 했어요. 그래서 그땐 되게 컬처 쇼크였는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일상이구나. 그래서 이웃들이랑 맨날 같이 놀고, 거기다 또래들이니까 같이 놀고, 뭐 겨울에는 썰매도 타고 뒤에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한테 이제 뭘 하고 싶냐, 미래에 뭘 하고 싶냐, 약간 진로에 대한 강요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진로 탐색을 쭉 하고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나이 때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런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조금 나이가 더 많아졌을 때 진로를 탐색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이랑 그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진짜 심각한 질문. 네. 거기 갔다 온 경험이 남자친구 사귀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너무 시리어스하다.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아이의 어떤 영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미국에서의 어떤 생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생각했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외국 내에서 본인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모하고 사실은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지내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기회를 한 번쯤은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코엠의 설명회 몇 번을 통해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물론 이제 저희 어르신도 있고 우리 애엄마도 있고 그랬지만 제 스스로가 이제 완전히 확신을 갖고 이건 보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안전성도 답보가 되고 그리고 아이의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현지 내에서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스스로가 결정을 코엠 설명회를 통해서 그냥 바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잘 결정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결정 잘했죠. 예. 어떤 면에서? 비포 애프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론 4학년, 5학년 때 나이였기 때문에 아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어떻고 그 이유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화하기가 좀 힘이 든 게 아무래도 자기가 미국에 있던 어느 나라에 있든 우리나라에 있든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성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침대기였고 공주님 완전히 공주님 같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왔어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왔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이 커뮤니티 내에서 자기가 그 리딩을 하고 그 커뮤니티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아주 그 적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딱 만들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모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인간 개조가 돼서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진도 같은 생각이. 그 정도였나? 근데 그런 건 좀 있어요. 그게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그렇게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지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그런 거에 대한 조금의 되게 부모님 품에서 자랐던 그냥 그런 품 안에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미국 가면서 조금 자율성도 생기고 이제 거기서는 저 자신의 자기결정이 중요해지잖아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결정함에 있어도 누구한테 의존하지 않고 좀 독립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갔다 온 이후로 조금 어디를 가도 적응하기 편해진 거? 그런 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뭐 갈 때 뭐 준비물 준비라든지 이런 그 물리적인 것들이야 뭐 코엠에서 이제 또 코멘트도 해주시고 또 애엄마가 또 챙겼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그 별로 그렇게 큰 걱정은 없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역시 이제 코엠에서 코멘트 해주셨던 것처럼 미리 저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터놔야 된다. 그리고 일단 여기에서 가기 전에 친숙해져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코멘트를 받아서 저희가 사실은 가기 전에 컨퍼런스 콜도 그쪽 집안하고 컨퍼런스 콜도 몇 번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메일 통해서 우리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럼 저쪽에서는 대부분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제 이런 것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텄던 것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를 온전하게 1년 이상 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저희는 조금 준비하는 시간을 좀 할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전 딱 2달. 네. 2달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8월 말에 갔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론 그 10월 그 할로윈 직전, 할로윈 전에 그때부터 딱 뭔가 한국 가기 싫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적응이 된 게 아닐까. 그러면 2달 동안에 상상 생각 많이 이렇게 났어요. 많이 났죠. 2달 동안 진짜 많이 났어요. 그래서 뭐 샤워하면서 울기도 하고 별짓 다 했는데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한국 생각이 많이 났지만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나 여기가 좋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알아듣는 정도가. 네. 아, 수업을 알아듣는 정도. 사실 언어적 뭔가 소통, 친구들과의 소통, 그리고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의 면에서는 사실 크게 변화가 없었고, 적응 기간 이후나 이전이나 비교했을 때 가장 확연하게 차이가 났던 거는 아무래도 수업을 이해하는 그 정도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한국 애니까 약간의 이 핸디캡을 줬던 게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사회시간 그 시험에서 서술형에 대한 점수를 조금 이제 엑스트라 크레딧을 준다든지 그런 핸디캡이 좀 있었어요. 근데 딱 1쿼터 지나고 나서 없어지더라고요. 그 크레딧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수업을 이해하는 것도 편했고, 그리고 충분히 시험도 봤고 큰 문제 없이. 그리고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거는 종교 클래스였거든요. 사실 저는 천주교였지만 교리를 그렇게 아는 편이 아니었어서. 근데 미국은 가톨릭 스쿨이라 보니까 그 종교 클래스가 매일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단어도 모르는데 내가 수업을 아예 이해를 못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걸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영어 베이스로. 그래서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아이가 1년 동안 갔다 오는 것에 지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 생각은 1년 동안에 그 거뒀던 성과 중에 가장 그 키워드를 꼽자고 한다면은, 저는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소양을 키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영어 교육, 아까 얘기했던 무슨 네트워크, 그런 것들은 그런 환경에 가게 되면은 당연히 본인이 부수적으로 싫든 좋든 이게 얻게 되는 거니까 사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결국은 이 나라에서 뭔가 이제 인재로서 가야 되는데, 그 인재들 중에서 리더로서, 오피니언 리더로서 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이 키워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면은 사실은 그러한 소양을 이렇게 국내에서 무슨 뭐 아카데미 한다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대학을 간다든지, 국내에서 무슨 뭐 다국적 기업을 간다든지 해가지고 얻어질 수 있는 그 소양이 아니거든요. 그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소양을 지금 본인은 모를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느껴지거든요. 아이가 그런 소양을 가지고 왔구나. 이렇게 아이가 혼자서 독립적으로, 지금이야 10대, 20대지만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됐었을 때 진정으로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을 만약에 부모들이 본다면은, 이제 거기까지 한 단계 앞으로 보고서 생각을 한다면은 아마도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대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모들은 이게 내 자식한테 좀 가장 큰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그렇죠. 있잖아요. 동의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제는 뭐 독립시킨 거죠. 뭐. 이제는 뭐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저는 뭐 이제 빨래나 하고 청소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진짜 하는 거 같네. 아, 정말 하고 있어요. 진짜 해요. 진짜 해요. 진짜 하고. 네. 가정주부 다 됐어요. 사실 그 결론을 조금 아까 제가 내드린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보이는 게 그걸 거예요. 영어 교육. 영어를 잘하게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대학을 제대로 된데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이게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 교육을 참여를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그 중에 한 파트로서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닐 것이냐를 분명히 그건 볼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얘기가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은 그 1년 동안에 나름대로 거기서 쌓았던 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그것들이 뒷받침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항상.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게 보이니까, 제 눈에는 보이니까. 그래서 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걱정밖에 없을 거예요. 아이가 가서 잘 지낼까. 아까 얘기했던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닐까. 혹시 말은 못해서 맨날 울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걱정은 엄마들이 다 해주는 거니까.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가 30, 40, 50, 60, 70이 됐었을 때 어떤 모습이 돼 있었을지 그거를 조금 더 길게 아이의 장래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져주시면은 그러면 아이한테는 행복한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실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갔다 와서 생각을 하니까 되게 감사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철도 없었고 너무 어렵고 해서 그냥 고맙다는 말도 많이 못하고 그랬는데 조금 와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그냥 생판 모르는 다른 나라의 아이를 내 자녀로 들일 수 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만약에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 가족으로 온다 이러면 사실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생각을 해주시고 극복을 해주신 분들이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 본인의 자녀들한테 주는 사랑을 거의 비슷하게 거의 저는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받고 왔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게 결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를 그렇게 잘 사랑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지금